자, 업무방해죄 위력입니다. 자, 위력의 대표적인 것이 폭행협박이죠. 그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고요. 음식점에서 난동 부리는 거, 그 다음 출입문을 폐쇄시키는 거, 단전 조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위력의 사례로서 거론됩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위력이란 그랬습니다. 폭력, 협박,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된다. 그쵸? 자, 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의사가 제압됨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X. 다만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기에 족한 것이면 된다. 그거 봤죠? 자, 현실적 제압함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다가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쓰시면 돼요. 됐고, 색깔 칠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밑에 판례. 역시 위력 나와 있죠? 위력이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직접 가해지는 것 당연히 위력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이 물적 상태가 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위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할게요. 물적 상태, 여기다 색깔 칠하시고, 여기서 직접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서 이 물적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하, 간접적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력이란 이 문제를 던져주고 이 판례를 던져주고, 위력은 반드시 직접 가해지는 것만 된다. 그리고 물적 상태를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 판례. 여기 또 나와 있네. 그쵸? 위력이란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도 된다. 그쵸? 자, 올라가 볼게요. 자, 무슨 광역시 택시 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이 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거죠. 즉, 조합은 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 즉, 조합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합 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조합 이사장 지위에 있는 갑, 이 사람이 조합 이사장인데 이 갑이 이 금고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새마을금고는 조합장 말을 따라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이 금고가 조합장이 우리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한 것이 이 금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봐봐요. 꺽쇠 2번을 보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 라고 볼 수 있을 때는 밑에 위력이 아니다는 거죠. 그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사장인지 뭐야, 사장. 또는 직장 상사. 사장이 직원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까? 아니,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 시키는 것이 업무방해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밑에 보시면 따라서 제3자 가로 열고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행위자가 누구야? 여기서는 조합장이지. 제3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있다. 세모. 지위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이 업무방해죄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다? 조합장이란 말이야. 조합장. 이 조합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금고에 공문을 보내서 뭐뭐 콩 나와라 밥 나와라 했다 하손치더라도 이 조합이사장은 뭐다? 그렇게 지시를 내릴 만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색깔, 조합이사장 색깔. 자, 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이거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넘었는데 이 판례도 출제가 좀 됐던 판례죠. 자, 쟁의행위 나옵니다. 쟁의행위는 보통 파업의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이 집단 파업이잖아요. 그렇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 업무방해죄가 된다면 그 행위태양은 뭘까? 이 집단파업은 위력이란 말이야. 위력. 업무방해죄 행위태양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에서 위력이란 말이야. 위력으로 보는데 그 위력으로 보는 것이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응? 이게 부작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퀄 자기라는 거야. 때로는 집단 파업은 자기로서 활동한다. 자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색깔. 시험 나왔죠?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나왔어요. 부작위는 아니다. 자,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쟁의 행위를 하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시면 자,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죠. 집단적으로. 이 파업이야, 파업. 이 파업이 당연히 위력이다. 당연히 위력이다. 고 보았던 판례를 당연히 위력이 해당돼서 당연히 업무방해죄 된다라고 하는 그 옛날 판례를 지금부터 바꾸겠다. 바꾸겠다. 그 말은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는 거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를 않겠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 그러면 업무방해죄 되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사업 운영하에 막대한 손해가 끼칠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동그라미 2번. 이 1번하고 2번이 플러스입니다. 오화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1번, 2번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 행위, 파업이 위력으로 보아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죠. 집단 파업 1번 과거 판례. 그쵸? 과거 종전 판례. 종전 판례는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된다. 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어떻게 바뀌죠? 현재에는 언제나 업무방해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서 그쵸? 플러스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니까 긴급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거야. 지하철 파업, KTX 파업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지하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버리니까 코레일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잖아요. 군인들, 퇴역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을 빨리 투입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그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지장 없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집단 파업 때문에 그때 지하철 말고 그 KTX 그쪽일 거예요. 화물하고 이쪽에서 수백억 피해를 봤어. 수백억. 코레일 측에서. 그래서 이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너네가 긴급적으로 일시적으로 확 파업을 해버리니까 이 사용자 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긴급 대체 인력도 투입하지 못했고 수백억에 해당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한해서는 뭐가 된다? 이 집단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판례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집단 파업은 자기란 말이 자기이지 부자기는 아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소비자 불매운동이네요.
자, 소비자 불매 운동이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될 수 있을까? 의 문제입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떨 때 되냐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그 소비자 불매 운동이 사회 전체 법 질서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반대 해석해 볼까요? 소비자 불매 운동이 용인될 수 있을 때는 죄가 안 되지만 용인이 될 수 없을 때는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소비자 불매 운동이 헌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운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위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될 수 없을 때에는 죄가 되는 것이고 용인될 수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한번 되었죠. 자, 업무방해죄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경우에는, 자, 제3자 세모 쳐볼게요.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력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갖고서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 제3자랑 피해자랑 동일시가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제3자에게 행사되는 위력도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해 행사하는 위력은 곧 이것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 그때는 업무방해죄 될 수 있겠지만 동일시가 될 수가 없다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로 열고 닫고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끄집어낼까요? 끄집어내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 위력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뭐다? 업무방해는 안 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제3자랑 피해자랑 동일시가 된다면, 그치? 이렇게 동일시가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누구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자, 3번. 꼭지 3번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특정 신문들의 광고에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집단적으로 항의 전화를 한다. 그리고 광고 중단 압박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는 죄가 되고 누구에 대해서는 죄가 안 돼요. 자, 여기서 광고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이 될 수가 있지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되지 않는다. 즉 부족하다고 했죠. 왜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안 되는가요? 여기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 항의 전화하고 광고 중단 압박을 해버리잖아요. 그치? 신문사들에게는 압박이 되나 이게? 신문사들은 니네 광고 안 받으면 돼. 니네 광고 안 받고 다른 회사 광고 받으면 되는 거야. 줄 섰어. 돈 주고 우리 광고 내주세요 라고 줄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문사들에 대해서는 압박이 안 돼요. 딴 광고 받으면 되니까. 근데 광고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 전화 오고 막 압박 들어오면 광고주들은 진짜 불안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남양유업 있었죠. 남양유업. 그 문제 많죠. 그 여자 마약하고 그 손녀딸인가 누군가 걔 마약하고 옛날에 그 남양유업 직원이 편의점 점장한테 막 갑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남양유업 막 불매운동 막 일어났었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남양유업 광고주들에 대해서는 위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문사들은 뭐 그렇잖아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판례 좀 더 볼까요? 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집회나 행위가 역시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일 때에는 당연히 죄가 됩니다. 용인이 안 된다. 용인될 수 없다. 그렇죠? 없다 동그라미. 자, 단전 조치를 하는데요. 이 단전 조치가 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결의해서 누구네 집 점포 끊어버려, 물 끊어버려, 전기 끊어버려 라고 하면 이것은 위력이 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 통고를 했는지 여부, 회장 자격으로 단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하등 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여기 색깔 칠해 볼까요? 이건 죄가 된다 이거지. 그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월 얼마씩 내야 하는데 그 돈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화딱지 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 물전기 끊어버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회장 자격으로 물 끊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겠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의장이 모든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 바리케이트 동그라미. 출입 통제한 것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트랙터 동그라미. 당연히 위력에 따른 업무 방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죠. 임대인 동그라미. 그래서 갑의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했다고 했을 때 위력에 따른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임으로 철거 폐기할 수 있다는 이 임대차 조항이 있는데 이 임대차 조항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민법에 따라서 무효다라고 보았죠.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자 밑에도 보면 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갑의 관계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죠. 갑의 관계입니다. 자, 이 갑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폐원 신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위력을 써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사전에 통고를 한 뒤에 폐원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사전에 통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계를 썼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력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 위계를 통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위력을 통해서 출제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가 아니라 위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7번. 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출입문에 설치가 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했을 때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자,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뭐 직원이긴 하지만 이 대부업체라는 갑의 관계죠. 이 직원이 이 소에게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서 그 지연이자가 뭐 큰 돈도 아닙니다. 한 5, 6만 원 남았습니다. 5, 6만 원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이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 공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판업자라고 했잖아요. 간판업자. 그래서 수백 통의 전화가 오니까 이 사람은 일하다가도 전화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판업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보았죠. 자, 다음 고성과 욕설을 했다. 고성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밑에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주주총회의 개회체나 진행을 포기하게 하였을 때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밑에도 고성능 확성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9dB 등등에 이르게 되었고 고통을 호소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면 이것도 위력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도 함성을 질러댔고 폭력을 썼다라고 했을 때 손님들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인데 조심할 것은요. 보통은 고성능 확성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위력이 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것은 잠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겼다. 집단적으로 어겼다. 그래서 이를 지치했다라고 했을 때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의견 대립이 고조되자
접속 권한을 차단시켰다고 했을 때 위력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질서 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쳤다, 단상을 점거했다고 했을 때 위력에 따른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결과는 요하지 않아요. 초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방해할 우려만 있으면 기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면 특별교육을 실시하려 하자 직원들의 교육장 진입을 막았죠. 그랬을 때 위력이 된다는 내용이고, 자, 그 밑에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이 예전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여기서 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다, 서 있다,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았다고 했을 때 위력을 썼다라고 왔던 판례입니다. 자,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수백억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판례는 위력을 따른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되지 않는 판례 봅니다. 자, 화재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부득이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74세 할아버지는 뭐 위력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명이라면 모를까 2명이 2시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것은 위력이 아니다 이렇게 봤고, 너희들이 무엇인데 유인물을 압수하느냐, 당장 해임시켜버리겠다라고 단순히 욕설만 한 행위로는 위력이 아닙니다. 자, 요 5번 판례 조심하세요. 자, 건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학원 설립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자, 휴원 신고를 연장했다는 거죠. 이 휴원 신고를 연장한 것이 휴원 신고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휴원 신고를 연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휴원 신고를 연장한 것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방해죄,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색깔 칠해볼게요. 단순히 휴원 신고를 연장한 것만으로는 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있어서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단순히 골치만 아플 뿐이지 이 사람이 뭐 곡괭이 들고 삽자루 들고 몽둥이 들고 와서 횡패를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원 신고 연장만으로는 위력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고, 그 윗줄에도 보면 피고인의 휴원 연장 신고와 을이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봤어요. 자, 이 사람이 연장해주니까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판례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휴원 신고를 연장한 것은 이 새로운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휴원 신고를 연장한 것은 건물주와의 이 분쟁 다툼에서 휴원 신고를 연장한 것 뿐이지 새로운 임차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판례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다음 판례 보죠. 6번도 볼게요. 자, 업무방해죄 수단인 위력은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가능하다. 이 지문도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이라면 밑에 위력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즉 우리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 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부하가 자기 하는 일이 어떤 업무의 지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 상사에게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밑에도 보게 되면 제3자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자가 그러한 지시를 내렸었다면,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지시를 내렸었다면 부하 직원의 일이 약간의 지장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개념 정의를 잡아두세요. 이 사례는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장애인 복지협의회 지부장으로서 회계 자료 열람권을 가진 피고인 그랬습니다. 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소 언성을 높였다. 그래서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정만 갖고서는 업무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직원들을 놓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 이 열람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소 부하 직원들이 이 밑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가 약간의 지장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이 7번 판례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최신 판례이지만 바로 시험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갑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 참 말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이러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세묻혀 볼게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 교장인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밑에 이 교장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 입학 전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전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면접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약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그 발언이 약간 과도하게 한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위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색깔칠할게요. 참 선생님들 말 안 듣네. 왜 그러는 거죠? 작년에 출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면 이 6번의 꺽쇠 1번 지문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다음 판례를 각각 받으세요. 아직 2번은 출제가 안 되었는데 2번, 7번은 작년에 출제가 되었고요. 각각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8번 갑니다. 철도노조 이게 나와있죠. 구내식당 외주와 반대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한다.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법으로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했다고 해서 업무가 일단 지연 운행되었는데 그것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것, 이것을 준법 투쟁이라 하는데요. 이 노동법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옛날에 노동법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노동법을 공부할 때는 그 준법 투쟁입니다. 법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는 투쟁인데 준법 투쟁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었을 때 이건 뭐 준법이니까 뭐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위법성 조각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관련된 판례를 많이 보면 준법 투쟁인 경우에 상당수가 위법성이 인정되는 판례를 많이 나와요. 유죄 판결로. 근데 이 판례에서는 이상하게 판례가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위력에 따른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로 내렸습니다. 우리가 봐봐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는데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운전자가 시속 60km로 다닙니다. 60km 과속 안 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운행했는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 여기 보시면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한다.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한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고속도로에서는 싱싱 달려줘야지 뒤에 차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뿐더러 뒤에 차도 쭉쭉 빠지지 않아요. 앞에 차도 쭉쭉 빠지니까 뒤에 차도 쭉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늦게 달리는 거예요. 60km, 70km로. 그쵸? 그게 오히려 그렇게 달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나치게 철저히 순수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판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고성능 앰프를 사용했다. 그래서 노동가요를 제창했다.
비난하는 함성을 질러댔다. 그러면 앞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네. 여기 9번에서부터 11번까지 고성 확성기, 그쵸? 고통을 호소하였다.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함성을 질러댔다. 이것은 업무방해자 된다라고 우리 당연히 배웠었는데 예외가 있다니까요. 자, 여기 나오죠? 고성능 앰프를 사용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일부가 옥상으로, 일부는 창문 쪽으로 가서 집회를 구경하는 등 뭐 일이 잡히겠습니까? 일이 안 잡히지. 사무실 분위기가 다운되었다. 분위기가 다운된 것만으로는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인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무 분위기가 다운되었다.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그 다음 근무 분위기가 다운되었다. 이것은 죄가 안 된다. 비교하시고요. 앞에 거랑.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 배전반의 위치와 스위치 방법을 단순히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알려주지 않은 것은 죄가 안 돼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에도 같아요.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에도 비밀번호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판례가 그것도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등등을 통해서 단순히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보면 마트도 이 노조가 있네요. 자, 대형 마트 지점 2층 매장 안에서 부당해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지점장과 대표이사 직원 등을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성을 질러댔다. 고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쵸? 여기도 고성을 질러대긴 했지만 피켓 들고 따라다닌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네요.